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연필로 그려보는 인물 드로잉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동안 혼자 그리시다가 뭔가 어려웠다거나 이 부분에선 어떻게 해야지 했던 부분들을 저와 함께,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방법, 이 과정들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는구나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그리셔도 되고, 그리고 싶을 때, 그때가 되면은 그리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계속 무료로 올려둘 테니까, 한번 오늘 그림 좀 그려볼까 하는 날에 그때 한번 꺼내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한 재료부터 알려드릴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 나무 판때기 뭐냐 하시는데, 이거는 이쪽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내려놓고 그려도 뭔가 덜컥덜컥하지 않고 편하게 그릴 수 있어서 제가 자주 쓰는 클립보드 프로젝트사의 바인더 우드 클립보드고요. 이게 아마도 8절지 사이즈일 겁니다. 거기는 맞춤 제작으로도 제작을 해주셔서 만약에 좀 더 작게 필요하다 하면은 작게 주문을 하실 수 있고요. 난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 크죠? 이거는 4절지 사이즈입니다. 잘 안 써서 먼지가 많이 쌓였네요. 그리고 이 종이, 다들 스케치북 뭐 쓰세요 하시지만 사실 스케치북이 아니라 켄트지 낱장으로 한 200장씩 사서 아주 알뜰살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00장 정도에 10,000원 정도 하고요. 이 크기는 B5에 220g. 너무 얇으면은 이 연필로 힘을 세게 쥐어서 색칠하다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켄트지는 거의 표준 규격 같은 종이라서 어디에서 사시나 거의 비슷한 품질의 종이를 받을 수 있고요. 꼭 B5가 아니어도 나는 좀 더 작은 걸 원한다 하면 작은 걸 사셔도 되고, 난 큰 걸 원한다 크게 사셔도 되고. 근데 이 220g은 제가 사용해봤을 때 가장 연필로 사용하기도 좋고 가볍게 수채화를 사용하기도 좋고 해서 저는 220g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닿는 것부터 해볼게요. 파버카스텔 연필입니다. HB고요. 이거 뒤에 이거 뭐냐, 이거 굉장히 탐난다 하시는데, 이거는 아마도 피그마 색연필 세트에 있었던 그런 깍지 같은데, 여기가 나무라서 연필을 잡는 느낌이 나서 좋아해서 이걸 자주 쓰고요. 깍지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깍지가 있으면 좀 더 길게 뒤를 잡고 그릴 수 있어서 저는 깍지를 끼는 편이고요. 그리고 스테들러의 이삐 마스 루모그라프 연필이고요. 이 삐는 눈가, 눈동자, 눈썹, 머리카락 등을 칠할 때 주로 쓰고요. 사실 정해진 색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삐가 제일 만만해서 이 삐를 자주 꺼내 쓰고요. 그리고 3H입니다. 3H는 턱 경계를 칠해주거나 귀를 칠해주거나 눈 밑 애교살을 칠해주거나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진하기고요. 그리고 펜텔 그래프 기어 1000 0.5 샤프입니다. 원래는 제도용 샤프로서 설계도를 그리거나 엄청난 복잡한 것들을 그릴 때 사용하는 샤프인데요. 사실 그런 용도 말고도 공부할 때 쓰시거나 필기할 때 쓰시거나 하는데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묵직한 힘을 같이 사용하면서 머리카락을 칠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샤프심 도대체 뭘 쓰냐, 뭘 쓰길래 그렇게 진하냐 하시는데, 사실 놀랍게도 아인비를 사용합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안 놀랐다면 어쩔 수 없고요. 아인비가 제가 사용해본 몇 안 되는 이 샤프심 중에서 가장 비에 가까운 그런 샤프심 같습니다. 비에 가깝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냥 아주 순수한 흑연의 진하기가 잘 느껴집니다. 세게 칠하면 세게 칠해지고요. 연하게 칠하면 연하게 칠해지고, 여러모로 4B는 너무 물러서 금방 닳아 없어지는데, 이 B로 진하게 눌러서 칠하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한 통에 2년 정도 쓴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래 씁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도대체 뭐죠? 이거
뭐 저게 뭐죠? 하시는데 이거는 떡지우개입니다. 파버카스텔에서 나온 떡지우개고요. 원래는 이것보다 좀 밝은 회색일 겁니다. 한 이런 지금 이 색깔? 이거의 용도는 뭐냐 하면 얘가 조금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막 이런 지우개로 지우기보다 조금 살살 지워야 할 때, 그러니까 흑연을 살짝 건져갈 때 이렇게 톡톡톡 쳐서 가져가고요. 이 지우개는 아무래도 뭉툭하니까 얘는 살짝 꼬집으면은 뾰족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뾰족하게 쓰고 싶을 때도 이렇게 꼬집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테들러 마스 플라스틱 지우개인데요. 사실 지우개를 잘 안 씁니다. 대부분 다 이걸로 쓰고요. 이거는 마지막에 외곽선 정리할 때 이렇게 액자처럼 깔끔하게 지우고 싶을 때 한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샤프도 쓰긴 하는데 이건 펜텔 P205 샤프고요. 보입니까? 이거는 정말 가벼워서 뭔가 가볍게 스케치할 때 가끔 꺼내 쓰고요. 근데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건 12B입니다. 엄청난 진하기죠. 되게 무르고 머리카락 같은 거 좀 많이 칠해야 할 때 가끔 꺼내서 씁니다. 이렇게 막 자주 꺼내 쓰진 않고요. 그냥 옆에 있길래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장입니다. 여기 도장, 저의 얼굴이 박히는 도장이고요. 옛날에는 직접 사인을 했는데 한번 주문 제작으로 제가 그린 도안으로 10,000원 정도에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머리카락 그리는 것도 알려드리고 전체적인 그림의 방향과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그림이고요. 참고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진을 여러 개 두고 이 사진마다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그림에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HB 연필로 공허한 새하얀 종이에 아주 간단히 중심선을 그어줍니다. 중심선이라기보단 가이드라인을 그려보는 건데요. 전 대충 이 가운데 그림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갑자기 여기에 그림을 그리거나 여기에 그리거나 여기에 뜬금없이 그리면은 나중에 그림을 딱 펼쳐놨을 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가능한 중심에 가깝게 그려주면 좋습니다. 사실 상관없어요.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그리고 상관없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을 잡아봅시다. 가이드라인은 보통 위에서 너무 가깝지 않게 한 이 정도 떨어진 이쯤 머리의 끝부분, 머리 정수리가 여기 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턱 라인을 잡아줄 건데요. 너무 아래로 가면 그림이 엄청 커지니까 잘 생각해서 난 한 이 정도 크기로 그릴 거야 하면은 한 이쯤이 되겠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크게 이쯤, 사실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느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얼굴을 그릴 때 전체적인 얼굴을 다 잡고 거기에 눈, 코, 입을 넣는 편인데요. 이것도 자유이긴 합니다. 사실 가이드라인을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려도 잘 그리는 사람은 잘 그리더라고요. 저는 없으면 못 그려서 꼭 넣는 편입니다. 이렇게 양옆 끝을 정해주고 이 십자선이라고 하죠. 얼굴의 중심이 되는 십자선을 대충 넣어줍니다. 가로선은 눈 위치가 될 거기 때문에 얼굴 중심쯤 넣어주면 되고요. 너무 정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조금씩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충 여기쯤 하면 되겠다 하면 거기다 넣으면 됩니다. 이 가운데 코를 넣어주고 이 코와 턱 가운데에 입을 살짝 높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눈도 한 대충 대충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면 거기가 맞습니다. 사람이 머릿속에 다 상상을 하거든요. 너 얼굴 그려봐 하면은 딱 대충 그렸을 때 나오는 그 눈, 코, 입 위치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위치가 됩니다. 너무 정교하게 할 필요 없어요. 대충 눈, 코, 입 대충 이렇게 딱 하면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머리카락이 좀 볼륨감이 있으면서 적당히 긴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눈을 조금 가리네요. 아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눈, 코, 입, 턱. 지금 되게 웃긴데 사실 다 과정입니다. 이렇게 웃긴 모습도 있어야지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웃긴 모습이 보기 싫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머리카락 위치와 방향을 잡고 있고요. 사실 정해진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저는 제가 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전혀 사람 같지 않은데 하는 그런 틀이 완성되었죠. 지금까지는 아주 살살 연하게 선을 썼다면 이제부터 서서히 연필을 앞쪽으로 잡아가면서, 그동안은 한 좀 뒤쪽에 잡았다면 이제는 슬슬 앞쪽으로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 얼굴의 외곽부터 따주는 편인데, 얼굴의 외곽은 사실 갸름하게 할수록 예뻐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턱이 너무 길면 조금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주님 그림 그리듯이 너무 뾰족하게 하기보다는 적당히 턱은 조그마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주 계란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 외곽을 잘 이어주세요. 저는 그림 그리다 보면은 점점 이 턱이 줄어들어가지고 나중 가면 한 여기 안쪽에 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임시적인 턱의 위치이고요. 나중에 좀 바꿀 수도 있고 더 깎아도 되고,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렇게 턱을 잡아주고요. 눈을 그려봅시다. 눈은 아까 여기 표시한 뭔가 공허한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조금 지금은 방해되니까 살짝 이렇게 떡지우개로 지워두고, 만약에 눈이 들어간다면 어디가 자연스러울까요? 막 여기 들어가면 이상하겠죠? 여기 뭔가 적어도 눈썹 위치가 될 것 같고, 눈썹도 한 이쯤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눈이 너무 아래에 있거나 너무 위에 있거나 하면은 이상하겠죠?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보기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림을 내 종이 위에 그리는 거니까 내 종이 위에 어떤 위치가 좋을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위에 위쪽 라인부터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약간 눈웃음 하듯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여기에 눈동자가 들어갈 겁니다. 눈동자는 그때그때 어디든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주로 정면을 보도록 하는 편입니다. 정면을 볼 때 좀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눈이 사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살짝 가운데로 모이는 눈동자를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흰자가 비율을 잘 보면서 여기는 흰자가 이만큼 있네, 그럼 반대도 흰자가 이만큼 있어야겠다 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눈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눈동자를 대충 넣어줍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쌍꺼풀이라고 하죠. 정말 대충 넣으면 됩니다. 지금은 진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연한 선으로, 적당히 연한 선으로 그리고 눈썹은 이 눈 끝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눈썹을 그려주면 됩니다. 눈썹 모양은 원하는 모양대로, 저는 보통 참고하는 사진에 눈썹을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대충 표시를 하고요. 대충 많이 하는데 정말 대충 합니다. 너무 완벽할 필요 없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 사람같이 생긴 무언가가 그려졌습니다. 이제 입을 조금 위로 올릴 건데요. 입이 너무 아래에 있으면 맹해 보입니다. 입을 조금 위로 끌어당겨 주고요. 참고 사진 쪽 입이 좀 큰 편이라서 저도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아랫입술. 괜찮네요. 자, 이렇게 대충 눈, 코, 입, 턱, 얼굴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된 건 아니죠. 이제 많이 남았는데 일단 머리카락 위치를 좀 자세히 그려볼게요. 두상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머리카락이 조금 볼륨감 있게 좀 위에 얹혀져 있다 생각을 하고 중력도 생각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내려오면서 살짝 머리카락이 반곱슬이다 하면은 살짝 휘어 있겠죠. 끝으로 갈수록 직모면 완전 끝으로 이렇게 내려가겠고, 근데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모델의 머리카락은 조금 곱슬이 있습니다. 대충 표시를 하고요. 여기 구역을 나눠주면 되게 좋습니다. 앞머리 구역, 옆머리 구역, 이렇게 대충 3등분해서 머리카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대충 표시하면 나중에 칠할 때 이런 흐름이었지 하면서 칠할 수 있어요. 물론 안 해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 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워서 이렇게 머리카락 흐름을 조금씩 정리해 줍니다. 여기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여기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쪽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변수가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을 급하지 않게 꼼꼼히 모든 머리카락의 흐름을 파악하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좋지만 저도 대충 뭉탱이로 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눈 주변에 있는 머리카락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 다른 건 대충 해도 돼요, 사실. 근데 눈 주변에 있는 거는 사람이 그림을 볼 때, 얼굴을 볼 때 눈, 그리고 그 주변을 서서히 보기 때문에 사실 눈과 제일 먼 곳을 대충 그리고 눈과 가까운 것들을 열심히 그리면 아주 가성비 있게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그리면 좋겠죠. 하지만 저도 귀찮아서 그렇게는 잘 못합니다. 늘 이 눈 주변 머리카락 흐름을 잘 그리시고요. 그리다가 너무 볼륨이 많은데 하면은 이렇게 떡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대충 된 것 같고요. 너무 볼륨이 크다 하면은 이렇게 줄여줘도 됩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저는 숙련된 조교로서 숨도 안 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그림을 쉬어가면서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힘들면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샤프를 꺼냈습니다. 샤프로 지금 카메라가 눈앞에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눈의 윗 라인부터 좀 진하게 잡아줍니다. 마치 웃는 눈을 그리듯이 위에 라인을 잡아주고요. 취향에 따라서 아래 라인도 잡아주면 아래 라인도 잡아주면 나쁠 건 없지만 저는 잘 안 잡습니다. 위에만 잡아주는 편이고요. 지금 멀리서 보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이서 보고 편하게 그리세요. 그래도 가끔은 멀리 나와서 그림을 조금 뒤에서 바라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림이 갑자기 이상해 보이는데?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맨날 그렇습니다. 가까이서만 그리다가 멀리 나와서 보면은 뭐야? 왜 이래? 하는 거 그게 좀 보일 겁니다. 안 보이면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보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뒤로 나와서 보면은 완벽한데 뭐가 문제지? 하면서 학원에서 이렇게 뒤로 나와보려고 하면은 왜 나오라고 하는지 몰랐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모르고요. 그래도 뒤로 나와서 보는 거를 연습하면 좋습니다. 굉장히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는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와, 저 사람 그림 잘 그리나 봐. 계속 뒤로 나와서 확인하네. 그런 느낌이죠. 자, 눈 했고요. 코는 사실 막 많은 묘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콧구멍 2개를 대충 그리면 이미 충분하고요. 콧대를 엄청 열심히 그리면은 뭔가 이상해집니다. 어색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입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쌍꺼풀을 깜빡했네요. 쌍꺼풀을 넣으면 살짝 순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순해졌죠? 이제 머리카락을 좀 더 정교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네 하면서 전체적인 머리카락 위치를 다시 봐주고요. 사실 이미 알고 있다, 난 머리카락 방향 다 아는데 하면은 안 해도 됩니다. 칠할 때 해도 돼요. 그냥 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뿐이고요.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해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렇게 말이 많구나 하면서. 사실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림 그릴 때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억지로 말을 하는 건데 오디오가 비면 심심하니까 일단은 넣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해갑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머리카락을 칠해 볼 건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칠할 땐 만약에 내가 오른손잡이다 하면은 왼쪽부터 칠하는 게 좋고, 왼손잡이다 하면은 왼쪽부터 칠하는 게 좋겠죠. 반대로 해버리면 이쪽에 나 그림 열심히 그렸어요가 생깁니다. 여기에 다 묻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능한 최적화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칠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1차적으로 한 중간색으로 밝은 부분을 제외한 채 다 칠해줍니다. 골고루. 이 아까 표시해놨던 결을 보면서 결대로 칠해주면 됩니다. 근데 하이라이트 주변이 있죠. 보통은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머리가 동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주변을 거의 칠하지 않아요. 이 단계에서는. 자, 그러면 마저 칠해봅시다. 투명의 반원이 막고 있다고 생각하듯이 거기는 칠하지 말고 다른 모든 부분들을 칠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텐데 저는 지금 한 방향으로만 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진 않죠. 아직은 처음이라서 이 여기 시작 부분을 잘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위아래로 칠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 부분이니까 잘 맞추고 싶어서 한 방향으로 칠하고 있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궁금할 수도 있고. 자, 여기가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졌죠? 그리고 이 반원을 패스하고 바로 아래를 그려줍니다. 여기는 남겨놓다가 다음 단계에 결을 칠해주면 좋습니다. 밝은 부분은 나중에 칠해주는 게 좋아요. 눈 주변도 신경 써서, 눈 주변이니까 최대한 신경 써서 이렇게 칠해주면 되고요. 여기 반원 살짝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칠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얼굴 주변, 여기는 진하게 칠해도 돼요. 대충 선이 골고루 칠해지게 잘 칠해보세요. 아까 기껏 머리카락 방향을 표시했는데 이렇게 대충 칠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기 점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떡지우개를 사용하면 아주 편하게 흔적을 지울 수 있죠. 네, 됐습니다. 이왕 떡지우개 든 김에 여기 십자선도 지워주고, 됐습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 머리카락을 칠했습니다. 아직 조금 허옇죠? 괜찮아요. 이제 진하게 칠할 거예요. 그 전에 이 손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흰 부분은 건들지 말고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빈 공간이, 흑연들이 비벼지면서 메꿔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좀 더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와, 이 사람 열심히 칠했다 하는 느낌. 하지만 사실 이 손으로 한번 비빈 거죠. 지금은 조금 연하게 칠해서 그렇게 많은 흑연이 있진 않은데, 좀 진하게 칠했다면 더 잘 묻어 나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오른손잡이니까 왼쪽부터 칠해줍니다. 이때부터는 힘을 생각보다 많이 주고 칠해주면 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진하게 칠하면 돼요. 뭔가 잘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힘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최대한 힘을 많이 쓰고 이 선의 끝을 샥 놔주는 방법이 있는데, 갑자기 뚝 끊어버리면 여기가 선이 안 예쁘게 끊겨요. 그래서 마치 선을 끝에서 힘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살 떼주면 됩니다. 서서히 떼주면 돼요. 뭐 어렵죠? 하지만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금방 할 수 있고요. 아까 여기 비워놨던 밝은 부분들을 이 위쪽에서 내려올 땐 아래가 서서히 풀어지게 하고, 이 아래쪽을 그릴 땐 위로 올려주면서 위쪽이 서서히 풀리게 선을 써주면 좋습니다. 자, 안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그림이 아깝지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한 번에 안 좋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끝에서 살살 놓으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안 하면은 힘을 그대로 준 상태에서 뚝 끊어버리면 이렇게 부서질 수도 있고, 여기가 어색하게 끊겨버립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 주변에서는 하이라이트 경계를 잘 풀어준다 생각하고 칠해주면 좋습니다. 머리카락 칠하기는 정말 그냥 열심히 칠하면 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머리카락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 흐르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칠해주면 되고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잘 안 보여서 난이도가 2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흰 부분이 너무 많이 남으면 뭐야 좀 이상한데? 할 수 있으니까 흰 부분을 적당히 덮어주면서 하이라이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머리카락의 가장 진한 부분은 이렇게 여기 이쯤이 가장 진하고요. 그 다음 여기가 진하고 나머지는 중간 톤으로 진하게 칠하시면 됩니다. 가장 진한 부분들은 정말 손에 힘을 꽉 주고 세상에서 가장 진하게 칠한다 생각하고 칠해주면 됩니다. 머리카락을 칠할 때에는 꼼꼼히 이 선의 간격이 너무 멀면은 약간 논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면 안 좋습니다. 꼼꼼하게 사이좋게 선들이 사이좋게 붙어있는 모습이 진하게 칠하기도 편하고 완성됐을 때 깔끔합니다. 진한 선은 이 앞을 잡을수록 쉽게 낼 수 있어요. 지렛대 원리를 잘 활용하시고 연하게 해야 했다면 뒤를 잡고 진하게 할 땐 앞을 잡고 너무 당연한 소리죠. 하지만 생각보다 손이 굳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머리를 계속 칠해줍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거 다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얼만큼 따라할 수 있나. 너무 어렵다면 난이도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그림을 많이 봐오셨다면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너무 어려워도 한번 그려보는 도전을 해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어려웠던 그림들이 쉽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림 실력은 서서히 느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잠깐 봤는데 아직 한참 남았네요. 큰일입니다. 열심히 칠해야죠. 어라? 샤프심이 없었네요. 자, 이렇게 열심히 칠하고 보통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진하니까 이 진한 느낌을 골고루 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좀 어렵다 하는 것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맨날 하는 거다 보니까 뭐가 궁금한지 잘 모르거든요. 자, 여기 눈 주변은 최대한 조심조심 칠해주고, 하이라이트는 손에 연하게 뾰족하게 쓴다고 생각하고 칠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안 보여서 위치를 살짝 바꾸고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머리 끝 정수리 쪽은 머리카락이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곡선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아래로 흘러가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너무 많으면 어색하니까 적당히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느낌만 알면 됩니다. 하이라이트 주변이니까 잘 풀어주면서 칠해줍니다.
제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집중해서 머리카락을 칠해주세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진한데 진하게 칠하고 연한데 조심하고 그렇게 한참 칠하면 어느 순간 머리카락이 다 칠해져 있을 거예요. 진하게 칠하는 부분은 진하게 칠하고 확실하게 진하게. 으아, 허리가 아프네요.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서 허리를 한번 쫙 펴주세요. 으아! 자, 다시 그려봅시다. 기지개를 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드네요. 오랜만에 촬영하면서 그리니까 촬영하면서 설명하면서 열심히 그리려니까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뜰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에게 가장 편한 위치를 내어주고 저는 엄청 불편하게 옆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그린다면 지금은 거의 한 이 상태에서 그리고 있어요. 자,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그리고 있어서 조금 허리가 아파서 잠깐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머리카락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다 예측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그려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그려보시다 보면 머리카락 정도야 난 금방 칠하지 하면서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스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연필을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끝부분이니까 머리카락이 어떻게 끝나나 사진을 잘 보고 이 사람의 경우 반곱슬처럼 끝에가 살짝 휘어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 살짝 휘어주게, 그러면서 풀어주고, 진한 선을 쓸 때는 이 풀어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하듯이 무거울수록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처럼 연필도 진하게 힘을 많이 누른 상태에서 끝을 풀어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은 근육이 생겨서 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 근육은 계속 쓰다 보면은 세지니까 열심히 쉬어가면서 자주자주 그려주세요. 뭔가 이상한데? 아닙니다. 그냥 그려줍니다.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땐 손가락으로 비벼주면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티가 안 납니다. 꿀팁이죠? 자, 오른쪽은 대충 끝냈고요. 전체적으로 이쪽이 한 번 더 진하게 잡아주면 좋습니다. 이쪽도 마저 진하게 칠해봅시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일단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과정을 제대로 담는 걸 연습을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 심을 빼주는 걸 잊지 마세요. 까먹으면은 종이에 움푹 패인 자국이 남아서 거긴 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머리카락의 흐름을 잘 보고 살짝 미국 락스타 느낌의 머리카락이죠. 자유분방하면서 개성 넘치는 그러는 자유로운 영혼의 머리카락입니다. 이 머리카락을 칠할 때 그런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쉽게 느낌을 그림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완전 자유분방한 머리카락이야 하는 딱 정해두고 가면은 좋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머리카락은 조금 거지존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고, 이쪽도 손으로 살짝 비벼서 머리카락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쪽이 조금 연하네요. 이런 걸 잘 캐치해야 돼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줍니다.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서 올리기 전까진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여기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한데 스스로 내 그림을 보면서 여기 좀 아쉬운데요? 여기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깐깐한 고객처럼 내 그림을 바라보면 좋습니다. 오늘 그림이 좀 커서 평소에는 이거의 반만큼 그리는데 샤프심이 많이 들어가네요. 금방금방 닳아 없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됐어요. 머리카락 칠하는 거 보여주려고 찍는 영상인데 지금 영상을
마무리하면은 아쉬우니까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려야 되니까. 저는 깔끔하게 그리는 걸 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온 신경을 다해서 깔끔하게 그리려고 합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신경 쓰면 조금 달라집니다. 눈썹도 묻혀서 안 보이지만 조금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눈의 윗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해주세요. 머리카락을 그리면서 힘이 조금 세진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쓸 때, 칠할 때 썼던 그 세기를 눈 칠할 때 쓰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눈을 진하게 하면은 나중에 또 칠해야 돼가지고 지금처럼 머리카락 다 하고 나서 그때 한번 더 진하게 칠해주면 좋습니다. 자, 눈동자 그리는 것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눈에 눈동자 가운데를 그려볼게요. 보통은 그냥 한가운데 그립니다. 자, 이러면 조금 무섭죠? 무서운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남겨주는 편인데요. 보통 이 위쪽은 진하게 칠합니다. 자연스러운 진하기를 칠해주고요. 그리고 한 여기에 네모를 하나 형성시켜서 이 주변에 살살 연하게 칠해줍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뿅 생겼죠? 이쪽 똑같이 해볼게요. 네모를 그리고 주변에 살살 칠하면 눈 완성! 엄청 쉽죠? 저는 이렇게 대충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3H로 애교살 같은 거를 너무 밑까지 내려오면 다크서클처럼 보이니까 적당히 애교살이 올라온 느낌으로 칠해주면 좋습니다. 잘 안 보여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눈 두덩이 이 위쪽을 살짝 칠해주고 비벼주면 입체적인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리고 콧대를 그릴 때도 있고 안 그릴 때도 있지만 오늘은 그린다고 쳐봅시다. 이 시작 끝과 끝 있죠? 이 넓이를 벗어나지 않은 채 한 중간쯤에 이렇게 칠해주면, 그리고 한번 손으로 위아래로 비벼주면 자연스러운 코가 생깁니다. 마치 고양이 코처럼 귀여운 코가 생기는데 이게 단순하면서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코 그릴 때 한번 써보시고요. 여기는 너무 진하게 칠해주면 어색하니까 남겨주고, 그리고 살짝 볼터치 안 해도 되는데 있으면 그림이 한층 더 귀여워집니다. 되게
이게 별거 아닌데 쉽게 귀여워지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입술은 연하게 동그라미를 안쪽부터 그려서 바깥으로 퍼져나간다는 느낌으로 동그라미를 해서 안쪽이 좀 진하게, 입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말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보통 윗입술이 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다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쪽이 좀 그림자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중간이 많이 진해요. 그래서 가운데를 진하게 칠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턱 라인을 한번 잡아줍니다. 3H입니다.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한번 딱 잡아주고, 이 머리카락 주변을 이용해서, 이 흑연을 이용해서 목과 얼굴 거리감, 그걸 표시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볼이 조금 빵빵한 것 같아요 하면 볼을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살짝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인을 하고 나쁘지 않네요. 이쪽 머리카락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 땐 열심히 포인트 머리카락들을 넣어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삐져나온 느낌? 이런 식으로. 원래 사진은 없는데 대충 여기 밸런스를 맞추려고 넣는 그런 머리카락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굴 주변에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좀 길게 뻗어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은 되게 있어 보입니다. 별거 아닌데 이런 머리카락 하나 있으면 와, 머리카락 진짜 같은데? 하면서 다들 좋아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어색해지고요. 이 머리카락 앞머리 가운데에도 하나쯤 전체적인 길이감을 조금 늘려줬고요. 이런 데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하나 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 빼주기도 하고, 곱슬이니까 이렇게 빼주기도 하고. 만약에 너무 튀어나왔다 하면은 이런 떡지우개로 살살 문질러주면은 되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와, 엄청 자연스럽죠? 자, 엄청 꿀팁입니다. 그리고 어깨 라인은 선명하게 잡아주고, 거의 다 됐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 옷 같은 거를 세로 선으로 채워줍니다. 마치 만화책에 면을 채워주는 것처럼 이 톤을 넣어줍니다. 세로 톤. 안 해줘도 되는데 이거 하면은 되게 있어 보여요. 가성비 좋은 그림의 완성도도 높이고 있어 보이는 효과까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때 이 플라스틱 지우개 있죠? 이거를 외곽선을 딱 잘라줍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잘리고요. 이런 거 지워주고, 그리고 뭔가 외곽선은 살짝 연하게 있으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초점이 안 맞은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이렇게 살짝 지워줄 때도 있고,
이렇게 막 너무 지운 것 같다 하면은 다시 채워주면 되고, 이러면서 그림이 조금 밀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턱이 조금 선명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턱을 진하게, 너무 진하게 하기보다는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많이 해봐야 돼요. 마치 소금 간 하는 것처럼 내 취향도 있고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적당히 간을 맞춰주시고 적당히 턱을 맞춰주시고, 이제 다 된 것 같으니까 도장을 찍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사인을 해도 되고요. 저처럼 도장이 있다면 도장을 찍어서, 저는 날짜도 쓰는 편이니까 오늘 2024년 06 이렇게 날짜를 써줍니다. 그러면 완성. 자, 이렇게 오늘 머리카락 그리는 과정, 연필 인물화 과정을 한번 담아봤고요. 가끔 핀터레스트에 제 그림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댓글들을 보면은 와, 이 그림체 뭐라고 부르나요? 이 그림체는 뭔가요? 라고 영어로도 댓글을 다시고 한국어로도 달리는데, 이 그림체는 사실 제 그림체라서 제 그림체입니다. 이런 그림체가 그동안 없었어요. 제가 발명해낸 그림체입니다. 머리카락은 사실적이고 얼굴은 캐주얼한. 근데 어떤 분들이 세미 리얼리즘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조금 사실적인 캐주얼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 그림체가 사실 어떻게 부르는지는 자기 마음입니다. 그냥 연필 그림, 연필 드로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같이 그리시는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어깨 한번 돌리시고 허리도 펴고 물 한 잔 마시고, 다들 고생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이렇게 그림 완성하는 과정 앞으로 쭉 올릴 테니까 구경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이나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